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면서 특별히 의료기관 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구, 청도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 예방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전국 모든 신도들은 여러 차례 저희가 별도로 당부드린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대신에 권준욱 부본부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 SBS 정책문화팀의 한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은경 본부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한 달 넘게 매일매일 국민에게 자세한 상황을 브리핑해 왔는데 오늘부터는 권준욱 부본부장, 국립보건연구원장입니다. 부본부장과 번갈아 가면서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고 질본 측에서는 밝혔는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지금 뭐 건강은 괜찮은 거죠? 그냥 피곤을 호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래도 1시간 이상은 주무시죠? 그랬더니 1시간 이상은 주무신다 이렇게 1시간 얘기를 이상이요? 하고 예. 있는데 너무 바쁜 상태여서 이런 상황에서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질문 자체가 1시간 이상 주무시죠라는 얘기는 아마 기자들이 그래도 잠은 주무시죠라는 뜻으로 질문했던 것 같은데 방역 본부에 있는 분들은 거의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의료진이나 방역하시는 분들은 사실 환자를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그 환자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본인 체력이 떨어지면서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 아마 그 의료진들이나 방역하시는 분들 자체도 많은 지금 피곤함과 함께 염려와 복잡한 감정일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과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회동이 조금 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처음에 서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저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그림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국회 회동 장소에 들어올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도 다 국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여야 대표들과 만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문희상 의장과 만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들 간의 회동도 시작이 됐다 이런 소식이 국회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 또 문희상 의장과 주고받은 이야기 물론 이 이야기보다는 오늘 회동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발표할 내용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 선거를 연기하자는 민생당 측의 요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정치권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제시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관련 영상과 발언 내용들이 들어오면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볼 텐데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가 국민에게 발표한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 확진자가 밤새 256명이 늘어서 네. 2,022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구, 경북이 231명이 늘어서 신규 확진자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의 84%입니다. 또 대구 확진자 570여 명이 입원을 대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구시 병상은 현재 1,031개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지금 발표된 내용까지 현재 대구 확진자가 1,314명인데 그러니까 숫자로 본다면 300병상 정도가 모자라지만 현재 실제로는 대구 확진자 570명 더 넘는 숫자가 지금 입원을 대기하고 있고요. 네. 정부는 이번 달까지 그러니까 내일이죠. 국군 대구병원에 300개 병상을 더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자면 대구시가 신천지 책임자를 고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주요 뉴스에 나갔죠. 네. 신도수를 속였다는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가 따로 명단을 입수했는데 보니까 2,000명이 비드라
80여 명이 비더라고 예.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대구 가겠다 이렇게 지원한 의료인이 85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 서비스 어려움을 지금 대구가 겪고 있는데 의료인 850여 명이 이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부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 정부의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현지에 내려가서 내가 갖고 있는 의술을 환자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료인들의 자세는 지금 사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움직임들 아닐까 싶어요. 그래, 바로 의사는 저런 분들이었지 하는 생각. 네, 맞습니다. 의료인은 사실 사명감이 없으면 그 긴 의료 생활을 할 동안 많이 좌절감도 느끼거든요. 특히 이번 같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에 내려가 주시고 또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뭐 안심병원이라든지 선별진료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런 시기에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정부가 밝힌 내용 가운데 말이죠. 하나 유심히 들여다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병실이 없어서 입원하지 못한,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이 570여 명이다. 이 부분은 바로 13번째 사망자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대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분들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앞으로도 많은 환자가 나올 거고 이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환자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모든 환자를 다 입원시키냐, 순서대로 좀 대기를 기다리다 그분 같은 경우는 고령자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강한 젊은 분들과 똑같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5일이나 7일 정도 시기가 지나면 폐렴이 확 나빠지면서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거의 치명적으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뭐 상황이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경증 환자와 중증 심각한 환자를 지침을 나눠서 경증 환자들은 집에서 자가격리식으로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악화가 되면 병원에 입원하는 지침을 내려주시고 지금처럼 모든 검사를 하신 분을 다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앞으로 그건 불가능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지금 대구 경북이 가장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2, 3일간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도 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말과 휴일을 거치면서 확진자가 3,000명에 이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날 수 있죠. 만약 더 많은 분이 검사를 하시면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지자체 서울이나 부산에도 분명히 늘어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각종 지자체에서도 이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구도 어렵지만 서울이나 부산도 매우 네. 어려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중증을 보이는 환자분이 16명인데 이 가운데 10명은 상당히 위중한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자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보건당국 또 방역당국도 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구 경북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또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신도수를 속여서 고발하기로 했는데 고발하기로 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권영진 시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확진된 후 입원 대기 중에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치밀하고 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시 의사회 소속 의사 70여 명이 1인당 환자 10 내지 30명 정도를 직접 관리하면서 기저질환이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부분들이 저희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물론 가짜뉴스 대응반을 두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가짜뉴스나 또 그런 걸 퍼뜨려서 방역 대책에 혼선을 주고 또 방역 작업에 사실은 밤잠을 못 자는 우리
공무원들, 의료진들 그리고 119 이런 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예, 제가 대구 신천지교회 고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가짜 뉴스가 정말로 우리를 현재 열심히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대구시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간곡하게 가짜 뉴스는 절대 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를 고발하기로 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도수를 속였다. 네. 근데 이 부분이 대구시가 밝히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나 이런 데서는 몰랐던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주요 키워드에서도 예.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회 신도 중에 대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그리고 대구 교회 교육생 포함해서 명부를 따로 확보를 했습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대구 교회 명부와 대조를 해보니까 1983명이 추가로 확인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신천지 대구 예배에 참석했던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도 진행을 하는 거의 마무리됐다는 기사가 조금 전에 떴던데 네. 거의 마무리는 됐는데 아직도 좀 조사는 진행 검사 중이다. 결과는 이제 더 나와봐야 되고요. 그래서 예. 대구 쪽 그 확진자 수가 지금 앞으로도 더 늘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지 측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언론상들에서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가짜 뉴스는 이거다. 우리 신천지 입장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시작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만희 총회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내부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한 게 있는지 뭐 알려지는 게 좀 있습니까? 사실 지난달 29일 날 이만희 총회장의 형이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례식이 있었죠. 예. 근데 여기 분명히 이만희 그 총회장이 참석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이만희 총회장도 접촉자로 분류돼서 지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만희 총회장도 예외가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제 신천지 교회 입장문 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사망설, 코로나설, 칩거설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코로나 감염설. 네, 예. 감염설이죠. 네, 아직 어디에 있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기사를 보면은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이 종교 집단을 과연 해체할 수 있느냐 이번 상황을 이유로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 왜?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신천지 측이 말이죠. 법인으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측이 신청해서 허가를 해준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신천지 기존의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신천지 측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서울시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네. 일단 신천지 측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나 또 우리 당국이 대응을 할 것이고 대구시가 지금 현재 또 경상북도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앙보건당국에서도 당연히 대응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이 코로나19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기 안심병원이나 선별소를 통해서 일반 환자 분리를 시켜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까봐 따로 이제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다른 질환자는 진료를 보시면 되고요.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이 되는 분들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증상이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검사를 원하면 본인이 또 돈을 다 내셔야 되고 그런 점이 조금 걱정이 되고 검사 시간도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검사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검사 진단 시약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으면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냐. 그런 데에 대한 경증이나 중증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또 병상 자체, 병원을 어디를 코로나19를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병원으로 할지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할 병원을 지정하는 것. 네. 그리고 정부가 이미 밝혔듯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유증상자와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다르게 또 일반 다른 질환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안심병원을 더 확대해서 지정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지자체별로는 경증과 중증 환자를 분류하는 것,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확진 판정 받았는데도 입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존 확진자 발생 병원 중심으로 해서 방역을 강화하는 것,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감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다들 지금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나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지금은 사실 그런 심리적 공포감, 불안감이 많은데, 그러면 누구나 원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19 검사를 받게 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돈은 본인이 내야 됩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사실 요즘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코로나19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열나고 목 아프고 하면 이거 나도 코로나 아니냐, 코로나19 아니냐, 감염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드시는 분들이 검사를 받고 싶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받고 싶다고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건소나 민간의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검진 대상자냐 아니냐를 따져보게 됩니다. 예. 의사가 받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받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일단 유료입니다. 검사비는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정도가 나오는데요. 음성이 많이 나올 경우, 본인이 원해서 받았는데 음성이 나올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양성이 나오면요? 양성이 나오면 무료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무료입니까? 네, 양성이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받았는데도? 네네. 예. 일단 양성이 나오면 무료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을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했거나 등등 이런 이유가 있거나 혹은 의사가 받아야 한다 소견을 냈다면 검사비는 무료가 됩니다. 예. 천은미 교수님, 지금 한지영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일선병원에서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고, 물론 진단이 나오면 분명히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19 검사가 한 번에 확진이 안 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많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그럼 환자가 다 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지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젊은 분 10대, 20대, 30대 분들이 약간 호흡기 증상, 감기 증상, 인후통이나 기침이 한 2, 3일 지속이 된다면 조금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지켜봤더니 증상이 좋아진다 그러면 대부분 그건 감기일 확률이 많고, 만일에 코로나19가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미 좋아지신다는 게죠.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은 괜찮은데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은 앞으로 2, 3주간 계속 하셔야 되고, 3, 4일이 지났더니 열이 갑자기 뭐 38도로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 이건 폐렴이 생기신 거죠. 그때는 병원을 가는데 선별 진료소를 가셔야 됩니다. 가서 확진을 받고 경과에 따라서 입원을 하시게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13번 환자 같은 경우 왜 생겼냐면, 기저질환이 있고 연세가 70이 넘는 고령자인데 증상이 조금 처음엔 경미하게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령자이고 뇌졸중이라든지 당뇨나 만성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약간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인후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예. 그 경우에는 폐렴으로 돼서 급성호흡부전이 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는 뭐 증상이 약하니까 괜찮아, 절대로 안 되니까 가족분들이 만일에 주변에 그런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때는 꼭 모시고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시청자 여러분 꼭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침, 감기 증세가 있다고 해서 전부 코로나19다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경과를 좀 지켜보고 네. 한 4나흘 정도 경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된다면 코로나19가 아니고 감기가 왔다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고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폐렴으로 갔다는 이야기니까 병원에 가는데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으로 가시는데 선별 진료소를 일단 네. 먼저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혹시 괜찮게 그냥 지나간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 2주 정도는 꼭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는 게, 혹시 모르니까 다른 분에게 감염시키는 걸 피해야 된다. 교수님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꼭 질문 드리고 싶어서, 오늘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서울대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서울대병원의 최평균 감염내과 교수가 있는데, 이 최 교수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지도부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일단 여러분도 한번 꼭 들어볼 만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면역이 없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접촉이 되면 전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전에 새로 들어왔던 바이러스들의 경험 이런 거 비추어 보면은 최악의 상황은 이제 전 인구의 40%까지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월 안에 안 끝날 수 있고 전 인구 40%까지 감염이 된다고 한다면 뭐 최악은 연말까지도 생각하고 대기를 최악은 연말까지도. 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면역이 없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전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의 40%까지 감염되는 경우까지도 상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3월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안 그렇다면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지금 거의 신종플루 때랑 비슷합니다. 면역이 없는 단계고 지금 보시면 전파력이 사스의 100배, 1000배까지도 연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구 사태를 보시면 왜 이렇게 감염이 급속도로 될까? 네.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되는 게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 인구의 감염이 증상이 없는 사람이 감염을 시킬 수 있고 증상이 좋아진 후에도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그러면 40%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토착화가 되는 거죠. 지금 신종플루는 신종플루가 아니라 그냥 독감으로 토착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써 집단 면역을 시키는 거고 그 단계에서 이제 증상이 생기면 치료 약제로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최평균 교수의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우리 인구의 40%까지도 감염될 수도 있다. 일부 동의하신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신종플루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하나 꼭 염두에 둘 것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80%는 설사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4만 명 이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한 4.7% 정도는 심각한 질환이 올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 예, 특히나 보니까 뇌졸중 환자분이나 당뇨 환자들이 어떤 환자냐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혈액 순환계가 매우 약하신 분들이라 지금 가족 중에 어떤 뇌졸중을 앓으셨거나 당뇨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기회에 만일에 흡연을 하시는 분이 계시라면 꼭 금연을 하시기 권해드립니다. 흡연자분들의 예후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족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아마 이렇게 중풍 앓으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당뇨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료를 보시고 지금은 최대한 외출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휴대전화 통해서 메시지 날아온 거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서초구, 강남구 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동선은 저희가 더 파악하는 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가령 은평 성모병원에서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체열을 했었다. 이 확진자가? 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양천구에 사는 20대 여성인데요. 헌혈버스에서 체열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입니다. 예. 지난 10일과 11일에 은평 성모병원에서 체열 업무를 하고 나서 25일까지 2주의 시간이 걸렸죠. 경기 고양경찰서나 서울 강서 영등포경찰서 또 군부대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체열 업무를 2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경찰서 당연히 지금 경찰서나 군부대에서는 비상이 걸렸을 텐데요. 경찰서 군부대 방역이 현재 이뤄진 상태고 헌혈에 참가한 직원들은 모두 자가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헌혈버스도 모두 소독이 됐고 연신내 헌혈의 집 등 16개 헌혈의 집이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그 혈액을 통한 감염이 매우 낮고 그다음에 이분이 마스크를 쓰고 또 손 세정제를 계속 쓰는 상태에서 체열을 했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지역의 배달, 요즘은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주로 계시고 그래서 외식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이 배달원이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22일 송파구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서울 송파구요. 서울 예. 송파구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배달 업무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22일 날 이 분이 송파구 아이스크림 들러서 배달 업무를 했고 24일에 이곳에서 그 아이스크림 가게 점주와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곳을 들은 다른 배달원 2명은 음성 판정을 보였는데요. 이 배달원은 본사가 검사를 권유할 때까지 확진자가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나온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업체와 보건당국은 환자 발생 매장 정보를 즉시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나올 때마다 그 확진자가 움직였던 곳에 있었던 많은 시설들의 비상이 걸리고 방역이 되고 또 접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절차들이 대단히 번거로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 그 동선에 있었던 분들 접촉하셨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먼저 방역당국, 보건당국에 얘기를 하시고 꼭 검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특히 접촉을 해서 일단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 이 조치를 무시하고 돌아다닌 사람들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이 24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뒤인 25일 날 개인 업무 때문에 주민센터 등을 방문을 해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16일 날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남성이 자가격리 중에 포항으로 이동해서 전입 신고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요. 예. 또 대구 70대 여성도 자가격리 중에 남양주에 있는 딸 집에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법이 바뀝니다. 그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자가격리를 어길 시 원래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1,000만 원 이하나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법이 바뀝니다. 예. 확진자와 접촉을 했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네. 또 최근에는 이거는 이런 경우도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오늘 아침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전라북도 전주 지역인가요? 또 대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격리 조치가 되니까 이런 거를 혹시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곳 해당 이동한 곳에 어떤 영수증 이런 것들을 좀 구한다. 찾으면 좀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정말 당신 이렇게 살지 마세요라는 비판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하는데 한정 기자도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나오는 긴급 공지가 나오는데 네. 저런 경우도 네.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저래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러는 걸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대구시장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곡하게 호소하는 내용도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코로나 이용해서 저런 잔꾀를 부리는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사처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극복해 나가자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겠죠. 성숙한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구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그동안 대구에서 택시를 모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말씀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식점을 하는데 지금 종업원이 15명 이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 닫은 지가 지금 한 일주일 열흘 다 돼 가는데 지금 당장 지금 뭐 냉장고 있는 것도 다 버려야 되지. 혹시나 또 뭐 확진자들이 한번 오면 뭐 한 몇 달을 갖다가 뭐 한다 하고 이러길래 우리는 일찍 문 닫고 손님이 항상 많은 집으로 소문나는 집인데 일찍 문 닫고 좀 이래 확진자가 적게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나와갖고 지금 언제 뭐 기약도 없이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를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네, 저분 말씀대로 대단히 유명한 식당이었는데도 이제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약속을 다 취소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식당 저도 병원에 식당을 가봤더니 제가 저녁에 혼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식당도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어려우실 것 같고요. 건강에서도 지금 건강이 걱정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에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건당국의 대응도 코로나19 자체에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바로 국민의 이런 불안감, 네. 공포심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 대책에는 신뢰가 중요한 것 아닐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선 마스크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마스크 산다고 했는데 못 샀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못 사셨어요? 네, 저 마스크 없어서 저도 예. 좀 어렵습니다. 예, 교수님도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마스크에 대해서
총리와 부총리가 연속해서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만 사과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무엇보다 마스크를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빨리 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꼭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초반부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이 만나는 장면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의장이 어떤 얘기 주고받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코로나 3법도 이렇게 통과해 주셨고 이 주경 편성에 대해서도 아주 다들 각 당이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당 대표들과 이제 그 회동이 초당적인 협력의 또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와 국회 사이에 조금 긴밀한 어떤 비상협력 체제 이런 것이 좀 구축이 돼서 코로나19 그 조기에 종식시키고 또 그 피해를 또 조기에 복구해서 하루빨리 또 국민들이 편안해지면서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조기에 종식시켜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에서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어떤 합의가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오뉴스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구에서 식당 운영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말 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이 영상 보시고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곳이 멈춰서고 있다. 이런 기사들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혼자 학교를 다녀도 되는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는 것으로 이 상황이 다 종료될 것인가. 네, 지금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또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믿으실 겁니다. 관련해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사상 초유로 취소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프로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전력의 절반이다, 전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코로나19 무서워서 그냥 팀을 떠나서 귀국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네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장을 찾은 KT 선수들 가운데 평소 2명이던 외국인 선수가 1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에 앨런 더햄이 먼저 한국을 떠난 데 이어 멀린스까지 경기 직전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자기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나중에는 미국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오리온 사보비치도 팀을 떠났습니다. You need to go day by day because we don't know what's happening tomorrow with this corona. Every day is big change. 남아있는 선수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As long as none of the players or anybody I'm competing against have it, then I'm gonna play and under my contract. But if someone gets it, then I'll stop after that. 예, 프로 농구팀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말도 없이 막 떠나고 그러는다네요. 걱정이 되겠죠. 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감염력이 높다고 하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그거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 제한하지 않겠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미국도 더 이상 안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CNN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Avoid sick people, wash your hands often, try not to touch surfaces, disinfect areas that may have been contaminated. And then, if we start to see we start to see community spreading, then there's this term that public health officials use called social distancing. Distancing yourself from people at that point. Staying home, maybe from work, keeping the kids from school. 2주치의 물과 식량, 약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도. 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CNN의 의학 전문 기자인데 말이죠. 그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 브리핑에서도 나왔어요. 사스는 90cm 정도였는데 그 거리가 이 비말이 전파되는 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2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적 디스턴싱, 거리 두기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스에 비해서 감염력이 아까 100배, 1000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거리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전파력이면 옆에 있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 40%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이 되는 이런 상태가 오지 않고 올 것 같거든요. 미국도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렵고 영어로 뭐 소셜 디스턴싱 이러는데 일단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 일정 거리는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번에도 확진 판정받은 분하고 같이 탔다가 또 확진 판정을 받았대요. 이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엘리베이터 탈 때 꼭 마스크 씁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엘리베이터 타신 벗는 분들이 계신데 예. 거기가 밀폐 공간이거든요. 오히려 야외에서는 오히려 마스크를 그렇습니다. 벗더라도 네네 쓰셔야 됩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네. 꼭 마스크를 써야 한다. 기침을 하고 나가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럼 그거를 우리가 들이마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분이 직전에 내리면서 기침을 하고 내렸다고 한다면 버튼을 또 누르시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이 손가락 끝으로 많이 누르시더라고요. 예. 아직도. 그러니까 묻고 나오실 수 있죠. 예.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면봉을 준비해 두는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면봉으로 대신 네. 누르시라고. 네. 이런 상황에서 혹시 두 분은 영화 컨테이전인가 영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예. 해서 부모님이 보고 있는 걸 봤지만 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보셨습니까? 얘기만 들었습니다. 예, 2011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무려 9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예측한 것 아니냐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영화의 한 부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average person touches their face 3 to 5 times every waking minute. In between, we're touching doorknobs, water fountains, and each other. So we have a virus with no treatment protocol and no vaccine at this time. On day one, there were 2 people, and then 4, and then 16. In 3 months, it's 1 billion. That's where we're headed. Don't talk to anyone. Don't touch anyone. Stay away from other people. 지금이랑 너무 똑같고요. 또 박쥐라고 하는 매개체가 나오는 경우도 똑같고 또 질병통제센터장이 늑장 대응해서 국민들을 죽게 하는 것보다 과잉 대응해서 국민의 비난을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도 또 영화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9년 전에 이미 이런 영화가 나왔었고 저 때가 아마 신종플루 직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사회적 새로운 감염병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이미 준비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좀 체계가 마련되고 대책이 마련되고 매뉴얼이 마련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메르스라는 큰 사태를 겪고도 아직 입원을 보면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사실은 선제적 예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전파가 된 이후에는 사실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치료 방침에 지금은 힘을 써야 되고 약제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해주신 말씀 참 기억에 남을 말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ook so sad. The tears are in your eyes. Come on and come to me now. Don't be ashamed to cry. Let me see 네, you I'll Stand By You 이런 노래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어둠이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제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대구, 경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의 의료진들이 800명이 자원해서 대구, 경북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런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의사회장은 이런 의료진들이 지원을 보내오고 달려오고 있는 데 대해서 저렇게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 감사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예방과 방역을 잘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화 인터뷰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대구도 방역당국과 의사들,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인터뷰가 아니라 격리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구 대구시 의사회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흐르는 노래처럼 저희들이 대한민국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의 곁에 서 있어서 그 누구도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있다면, 그대로 한다면 이 어려움도 꼭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ll stand by you. I'll stand